그래서 이제 준비한 사연은 바로 장례식장에서 주당을 맞은 분의 얘기인데요. 주당? 주당이 뭐예요? 설명드릴게요. 제가 편의상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성함을 정안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민지님의 오랜 구독자입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생각난 저희 아버지의 경험담이 있는데, 정안님의 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장례식장을 다녀온 후로 우연인지 그날 이후로부터 행동이 약간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꾸만 아버지가 누워있으려고만 하시고, 그 때문인지 행동도 빠릿빠릿하지 않으시고 어느 순간부터는 행동도 천천히 느릿느릿해지면서 갑자기 말을 더듬는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컨디션이 좀 아버지가 안 좋으신가 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눈에 띄게 확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냥 말을 안 더듬었던 분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 이러시니까 주변에서도 이게 티가 났던 거야. 그래서 이게 오죽 안 좋았으면은 주변의 지인분들이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 장례식장을 갔다 온 후로 사람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이 정아님의 가족들이 절에 갔다가 할아버지의 천도제를 지내주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고민하던 시기였었대요. 그 고민을 다 하고 그래 천도제 하자 라고 결정을 했고, 정아님의 아버지가 이제 절에다가 우리 천도제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러 거길 갔는데, 스님이 이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증상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걸 보시더니 잠깐만, 당신 지금 주당 맞은 것 같은데? 이거 주당부터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당시 하셨대요. 근데 문제는 정아님네 집안 형편이 좋지가 않았던 터라서 그 천도제도 어렵게 결정한 건데, 뜬금없이 주당을 풀어야 된다면서 기존의 금액에서 2배가 갑자기 뛰니까 놀란 아버지가 그러면은 다시 고민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신발을 신으러 나오시는 글에 고꾸라지시면서 발을 심하게 삐게 되셨다고 합니다. 끝내는 그 2개를 할 돈이 없어서 할아버지 천도제만 진행을 하게 되었고, 주당은 못 푸셨대요, 당시에. 그리고 그때 이후로 아버지의 그 이상한 증세는 나아지지가 않고 30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완전 이제 성인이 되셨잖아, 그 자녀분도, 정아님도.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그때 왜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되셨는지, 천도제를 왜 했는지를 자세히 듣게 된 거야, 이제서야. 정아님이 부모님한테 아니 그럼 그때 그 주당을 풀으라고 했으면은 그 이후에 그럼 왜 안 풀었냐 라고 물어봤더니, 부모님께서는 천도제를 하신 이후에 실제로 일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지고 또 잊고 거기에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지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계셨대요. 그치,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바뀐 행동이 원래 행동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그치, 익숙해진 거지. 네.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 어머니한테 듣고 디테일하게 이제서야 들은 거야. 이 사연을 보내시면서 궁금한 것들을 적어주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주당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저절로 소멸되지 않고 죽어서도 풀어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안 그래도 이 주당에 대해서. 처음 들어봐요, 저는. 주당을? 네. 근데 처음 들어볼 법도 한 게, 아마 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얼핏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당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왜냐면은 이 주당이라는 게 사실은 어디까지를 주당의 범위로 볼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아마 이 말이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이 주당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무당마다 일단 기준이 너무나도 많이 다르고요. 혼인주당, 제일 많은 게 혼인주당, 잔치주당, 이사주당, 초상주당, 이렇게 대표적인 주당들이 있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맞는 살이거든, 살. 근데 제가 왜 이게 주당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했냐면은, 일단 안 좋아.
근데 안 좋은데 이 안 좋은 거에도 원인은 사실 되게 많거든요. 첫 번째 빙의가 될 수 있고 초상의 기운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 좋을 수 있고 그냥 이 사람의 운때가 지금 안 좋은 거야. 그럼 크게만 봐도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본 빙의에서도 우리 조상이 붙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외부 귀신이 붙을 수도 있고 초상의 기운이면은 우리 직계에서 초상이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의 초상의 기운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집안 전체에 그런 누군가가 죽는 기운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장례식장을 잘못 가서 거기서 죽음의 기운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내 운이 안 좋아. 내 운이 안 좋은 것도 지속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고 쌓였다가 그게 터진 거일 수도 있고 종류가 지금 되게 많아요. 이건 대표적인 예만 든 거야. 아, 그래서 애매하다고 표현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 사람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원인이 있는데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최근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대. 그러면은 장례식장 초상주당 맞았네. 급격하게 상황이, 그러니까 그분의 그 아빠의 상태가 되게 변화가 됐었으니까. 물론 장례식장 갔다 와서 진짜 안 좋아질 수가 있어. 좋았던 사람이. 근데 내가 안 좋은 게 쌓이고 있었는데 그게 약간 물꽃 터진 듯이 갑자기 확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원인은 진짜 너무 다양해요. 아, 애매하네요, 진짜. 네, 근데 이 어쨌든 간에 안 좋은 거를 다 그냥 주당 맞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무당이 굿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주당 맞았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집을 안 건드려야 되는데 이 집을 잘못 건드리거나 그러면은 주당 맞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조상한테 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신내림 잘못해줘가지고 제 그 사연에서도 신내림 잘못해줘서 그 무당이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주당 맞았네 라는 소문이 무당들 사이에선 돌았다라고 제가 주당이란 표현을 정확하게 썼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살 맞았다는 표현을 그때 썼던 것 같거든요. 네네. 어쨌든 안 좋아진 걸 보고 다들 일단은 주당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주당의 범위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이게 어머니가 단순히 이제 그 절에서 주당 맞았네 라는 얘기만 듣고 원래 내 남편이 안 좋은 기운이 전혀 없었는데 장례식장에서 그거를 살을 맞아서 잘못됐나? 라고 이제 와서 궁금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자세히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성급하게 제가 주당입니다! 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주당, 살, 급살, 허주 이런 단어가 일단 자극적이잖아요. 네. 문제를 복잡하게 볼 거 없이 그냥 막 살 맞았다. 근데 이분이 또 질문을 써주셨어요. 천도제로 하면은 다 걷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증상이 남아있죠? 라고 하셨는데 천도제라는 거는 할아버지의 천도제를 지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무당의 재량이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이게 무당에 따라서 천도제만 할 거지? 오케이. 그럼 다른 거 없이 천도제만 이라고 해서 천도제만 지내주는 무당도 있고 막상 펼쳤는데 문제가 더 있어. 그러면은 다른 것도 문제였네 하고 손 봐주는 그거는 좀 다르겠지. 돈을 더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2배는 조금 크긴 하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증상에 따라 달라. 그거는 제가 그때 그 스님이 잘못했네로 함부로 말할 순 없어. 네네. 진짜 심각했으면은 이게 풀기가 힘들면은 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일하시는 그 무당의 재량인 것 같긴 해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3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주당풀이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주당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급살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때리는 거예요. 내가 팔이 부러졌어. 팔이 부러진 채로 30년을 지냈어. 그럼 이게 이제는 익숙해져요. 그래서 팔을 새로 붙인다 하더라도 이걸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한 가지 더 극단적인 예로 이런 케이스가 가장 많은데 어린 아이가 조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어린 아이스럽지 않게 자해를 한다거나 폭력성이 너무 심각하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모의 환경 진짜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환경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 집은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빙의가 돼서. 그러면은 이거를 점집 가서 안 좋은 게 붙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일단 사람들은 에이 그러겠어? 여기 지나가요. 그런 상태로 이 아이가 20대가 됐고 30대가 됐어. 그리고 30대가 돼서야 나 그때 빙의가 됐었네 하고 30대가 넘어갔고 그걸 빙의를 뺐어.
문제는 이 아이는 스트레스만 받으면 자해하는 습관이 있어. 그럼 그 빙의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게 습관이 된 거야. 아, 사람으로서의 습관이 되는구나. 내 자아가 만들어질 때, 형성될 때 이 귀신과 너무 동일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곧 나고 내가 곧 귀신이야. 그러면은 이걸 빼도 물론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달라요. 있으면은 그게 자석처럼 나쁜 걸 자꾸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귀신이 쓸모가 없어지면 얘를 죽이거나 버립니다. 그럼 더 참담하게 끝이 나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빼는 게 낫겠지만 문제는 이게 이 증상이 오래되면은 습관이 돼요. 익숙해진다고. 내가 화만 나면은 이렇게 하는 습관이 이제는 생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났을 때 귀신이 했던 행동이 너무 늦게 그걸 빼준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빙의를 너무 늦게 빼시는 분들한테는 얘기를 해요. 귀신이 붙어있는 것보다는 빼는 게 좋기 때문에 빼는 게 좋겠지만 저는 굿하기 전에 이제 상담할 때 얘기를 다 해드리거든요. 이거는 당신의 이제 습관도 남아있다. 너무 어릴 때 애가 붙어서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 바꾸도록. 이 나쁜 습관은. 이렇게 얘기를 저는 솔직하게 다 해줍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빙의는 단기간에 들어와서 그거를 현명하게 빨리 눈치채고 빼는 게 효과가 진짜 드라마틱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느끼는 것도 내가 안 하던 행동들이 싹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보통 안 하던 행동을 해도 내가 그냥 요즘 이러나 보네. 컨디션이 안 좋나 보네. 내가 요즘 그런 시기인가 보지. 내가 그냥 번아웃인가 보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진짜 신기했던 분 중에서는 자기가 빙의가 돼서 좀 이상해. 그래갖고 구탈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기가 봐도 자기가 이상해. 근데 이게 얼마 안 됐어. 그래서 부적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 부적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오바이트 하신 거야. 그걸 받자마자. 그리고 확 깨끗해졌어. 이게 진짜 빨리 발견하는 케이스예요. 대박이다. 그거는 근데 그 사람도 진짜 현명하게 자기가 잘 판단했어. 보통은 그때는 근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하냐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과몰입을 또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과용하고 남용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 해주게 되면은 또 사기치는 무당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겁줘서 너 빙이야. 나 사실 그냥 번아웃인데 빙이야. 너는 곧 막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해가지고 또 그럴까봐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다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는 건데 너무 그런 거에 또 띄워주는 게 될까봐. 근데 제가 봤던 가장 신기했던 케이스는 그거였어요. 자기가 이상했어.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이 기운이 지금 뭐가 붙을랑 말랑해. 근데 자기도 쓰고 싶대. 부적을 한번 써보고 싶대.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써보세요 했는데 진짜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토했대. 바로. 와, 그건 진짜 신기하다. 네. 그러더니 우울증이 확 사라졌대. 그래서 자기도 과몰입 안 하고 싶은데 너무 신기했다고. 근데 그렇게 초기에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라고 생각이 또 드는 게 우리가 막 얘기를 다루다 보면 귀신이 진짜 잘 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홀린지도 모르게 홀리다 보니까 내가 빙의가 됐는지 뭐가 붙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긴 시간들이 흐르다 보면 결국 나중에 크게 터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처음에 알아차리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했고 그래서 이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찜찜하지 않기 위해서 주당이든 뭐든 간에 아버지한테 혹시라도 안 좋은 기운이 있나라고 확인해 보는 거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는 증상이 너무 오래돼서 아버지가 이제는 하신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제 약간 30년 전처럼. 30년 전처럼 나이랑 상관없이 물론 나이 때문에 오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다시 말을 더듬는 증상이라든지 이게 완전히 호전되기는 힘듭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준비한 다음 사연이 바로 이 반대의 사연입니다. 반대의 사연이요? 무당의 재량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굿을 하던 중에 추가로 발견해서 어떤 안 좋은 기운을 뺐고 또 빠르게 뺀 케이스. 신기하게 제가 반대되는 사연 두 가지를 또 마침 찾아가지고 편의상 제가 이분의 성함을 정현 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씨가 집에 신기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제보를 하게 되셨다고 써주셨는데 정현님의 외할아버지가 가족 묘를 쓰기 위해서
충청도에 산을 하나 매매를 하셨대요. 그래서 가족들의 흩어져 있는 묘를 이장을 하려고 그 매매한 산을 땅을 파면서 정리를 하던 중에 이제 땅을 팠는데 땅 속에서 정말 희한하게 생긴 나뭇가지를 하나 발견을 했대. 근데 이 나뭇가지가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그게 땅 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 땅을 팠는데? 네. 오. 나뭇가지에서 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오더래. 할아버지는 난생 평생 처음 보는 이 너무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나뭇가지를 보고 아, 이거 뭔가 있다. 정말 뭔가 묘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통방통한 나뭇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나뭇가지를 집으로 가져와서 장식을 하면은 일이 다 잘 풀리고 좋은 일들이 술술 들어올 거라는 그런 직감을 순간적으로 확 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자마자. 그래서 홀린 듯이 그 나뭇가지를 모시고 집에 와서 장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집 거실에 눈에 띄게 딱 그 TV 위에다가 걸어 두셨는데, 그날 이후로 진짜 너무 신기하게 집 안에 안 좋은 일들이 미친 듯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잘하게 안 좋은 일들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예로는 아들, 외삼촌이 갑자기 화를 미친 듯이 내고 부모님과의 충돌이 심각하게 많아지면서 방에서 안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야, 아니었대. 극단적으로. 무려 6개월 동안이다. 6개월 동안이요? 거의 은둔 생활을 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그냥 저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저런가 보다,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걱정은 했지만 에이, 괜찮아지겠지 라고 그냥 뒀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정현님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남매인 거죠. 어머니가 친구들과 오랜만에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재미삼아서 타로집을 가게 됐는데, 타로를 뭘 볼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집에 혼자 있을 그 외삼촌이 생각이 난 거야. 아, 그냥 어차피 재미로 보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타로 마스터한테 아, 우리 집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 요즘 좀 힘든 것 같아서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했고, 타로 마스터는 이렇게 셔플을 한 다음에 자, 한번 뽑아보세요 라고 이제 타로를 샥샥샥 뽑았는데, 소름 끼치게도 뽑힌 카드들이 전부 다 칼, 피, 죽음을 의미하는 카드였었다고 합니다. 정현님의 어머니는 타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그냥 일반인이 봐도 와, 이건 진짜 안 좋은 카드들만 가득 뽑혔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 부정적인 그림들만 가득했고, 너무 찜찜했던 어머니는 바로 외할머니, 자신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외할머니도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 내 아들이 그냥 넘길 일은 아니구나, 뭔가가 일이 생겼구나 싶어가지고 주변에 소개를 받아서 점집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점집에서 무당은 아들이 귀신에 씌인 거라면서 당장 구술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상이 도와줄 수 있는 힘이 한계가 다 달았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구술을 해야 된다 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할머니는 급하게 군 날짜를 잡게 되었고, 그렇게 외삼촌을 위한 굿이 진행이 되었고, 신기하게 굿이 끝난 뒤로 외삼촌이 나아졌대요. 그래서 화도 가라앉고 기적처럼 집 밖으로 나오고, 방에서 거의 히키코모리 수준으로 있던 외삼촌이 굿이 끝난 뒤로 기적처럼 밖으로 나오게 됐고 화도 많이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외삼촌이 들려준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6개월 동안 저승사자가 미친 듯이 나오는 꿈을 꿨던 거야. 저승사자가. 근데 그럴 때마다 매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외삼촌을 살려줬었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저승사자 꿈을 꿨을 때는 실제로 키우던 강아지가 막 짖으면서 외삼촌의 얼굴을 긁는 바람에 꿈에서 깨서 저승사자를 안 따라갔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계속 그런 꿈을 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저승사자 꿈에 시달리면서 너무 피폐해져 갔는데 신기하게 구슬하고 나서 이게 확 나아진 거야.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무당의 재량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 구술하는 중간에 당시에는 정현님의 어머니도 그 정현님을 낳기 전이었었는데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가 하도 안 생겨가지고 그게 좀 스트레스였었대. 근데 구술하는 중에 정현님의 어머니가 아이가 안 생기는 이유도 발견을 하게 됐었는데 결혼한 시댁 쪽에 시어머니가 유산시킨 아이들이 많아서 이 아이들이 그 정현님 어머니의 배를 누르고 있다라는 거를 이 구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도 천도해 주는 걸 같이 했었대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굿이 끝난 뒤에 다음날 정현님의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엄청나게 큰 용변을 보는 꿈이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정현님이 생겼대. 우와. 그럼 태몽이었던 거네? 그때에 신기하게 구술하고 나서 그렇게 자녀들이 확 좋아져가지고 너무 이제 그 자녀인 정현님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신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원래는 이제 삼촌의 굿을 위한 걸 했다가 어머니에 대한 얘기까지 알게 되고 해결이 된 거니까. 오, 신기하다. 그렇죠,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게 굿의 묘미는 여기에 있죠, 바로.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6개월 동안이면 진짜 빨리 발견한 거거든. 아, 그래요? 6개월 만에 발견했으면은 보통은 이러면은 아 그냥 내 자녀가 스트레스 받아서 저러나 보다, 그냥 저게 요즘 힘들어서 저러나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빙의는 언제 가장 잘 빼냐면은 주변에서 가족들이 특히 가족들이 아 얘 이상하다 라고 빨리 눈치를 채서 빼주는 게 제일 좀 드라마틱하긴 해요. 그치, 본인은 사실 모를 테니까 잘. 그래서 그 빙의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효과는 이렇게 좀 더 극명하게 좀 나타나는 거는 실제로 맞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적 얘기도 했던 게 제가 봤던 케이스는 이렇게 구술해서 좋아진 케이스는 사실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부적을 굳이 예로 들었던 거는 얼마나 빨리 발견했으면은 그게 구술 안 해도 될 정도인데 부적으로만으로 그게 확 나와가지고 신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상한데 보통은 이거를 그냥 아 내가 그냥 좀 힘들어서 요즘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족이나 주변에서 발견을 해줘야지 아니면은 이 외삼촌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방법을 못 찾았잖아요. 맞아요. 그냥 히키코모리처럼 방 안으로 들어갔었잖아. 그래서 구술 진짜 빠르게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나무로 사실 시작이 된 거잖아요. 나뭇가지를 외할아버지가 홀려서 잘못 가져오신 거지. 이게 그것도 홀렸던 거구나.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디 이사 갈 때도 어디 집에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안 좋은 일이 생기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보통 극단적으로 나뉘어요. 너무 따뜻하고 이 집이다라는 그런 직감이 너무 선명하게 들어서 자기는 믿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집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약했다거나 보통 이렇게 나뉘긴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갑자기 그 나뭇가지를 보자마자 어떻게 나뭇가지에서 연기가 나오겠습니까? 흰 연기가. 그러니까 홀린 거야. 홀려서 그게 기묘하고 신묘한 것처럼 보였던 거야. 그리고 바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오면 우리 집에 좋은 일만 대박 난다. 그 나뭇가지에 어떻게 보면 그 산을 사신 거잖아. 그 산을 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는 또 남자시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다 정리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땅을 정리를 하시다가 이것 또한 표현하자면 또 주당 맞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저희가 그 나무를 베게 됐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그러면은 이 나무를 절대 그냥 베지 않고요. 어떠한 장치를 한 다음에 나무에 계시는 이 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도 잘못 베게 되면은 주당 맞거든요. 그래서 나무 잘못 빼서 작살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무도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저희도 했고 최근에. 그죠. 오래된 또 나무일수록 어떤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혼이 깃들어 있을 수도 나무는 있고. 보통 다 신이 계세요. 특히 10년 이상 된 나무는 신이 다 앉아 계세요. 그래서 목신이라고 단어도 있어요. 목신한 건 들어봤는데 그런 다 계시는 줄 몰랐어요. 보통은 10년 이상 되면은 나무에도 목신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모님이 사실은 아파트를 정리를 하시고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셨는데 그 이사한 집에 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나무들의 몇 개를 잘라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사실 찜찜하긴 하거든요. 나무는 보통 잘 안 잘라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장치도 하고 굿도 해가지고 나무를 잘라냈었거든요. 네, 이 정도로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제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굿을 그래도 현명하게 잘 판단하셨고 또 그 무당분도 굉장히 굿을 잘 봐주셨고 해서 이렇게 굿이 잘 돼서 요 집 같은 경우에는 외삼촌도 살렸고 어떻게 보면은 정현 씨도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된 거고 그 되게 신기하죠. 제가 그래서 이 사연 준비하면서 저도 최근에 일했던 집이 생각이 났었는데 이게 굿이 천도제다 하면 딱 천도제만 보통은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굿을 좀 많이 바꾸는 케이스긴 해요.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굿판에 올려봐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도 수술 때 눕혀봐야 된다인 것처럼 까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굿판에 올려봐야지 정확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손님한테는 편의상 빙의굿 할 겁니다. 천도제 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뭐 풀 겁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굿판에 올리면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집도 아버지 천도제였거든요. 그 집도. 근데 따님이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시는 커리어 우먼이셨는데 굿을 할 때 보니까 아버지 천도가 주 목표긴 했어. 그래서 아버지 천도를 주로 했는데 굿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 그 따님이 신기가 굉장히 깨끗한 쪽으로 잘 돼 있고 아버지 역시도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던 회장님이셔가지고 이 집은 잘 하면은 둘을 만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 얘기하면 약간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다 얘기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시고 막 극티셨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냥 아버지 천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천도만 하고 그냥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천도만 하고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최면에 들어가듯이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분을 어떻게 약간 다른 세계로 제자가 신을 씻듯이 아버지를 씻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원래 과몰입을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원래도 꿈을 꾸시긴 하지만 굉장히 극티로 살아가시는 사업가이신데 아버지 천도제도 너무 좋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직접 만남으로써 아버지랑 대화도 하시고 아버지가 손을 잡으면서 너는 나의 파트너다 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되게 감동받아서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굿도 너무 좋았지만 아버지의 그런 말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응원을 받고 위로를 받아서 사업을 앞으로 하는데 이게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분은 신기가 있어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린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실어주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함부로 따라하면 위험합니다. 저는 안전장치를 다 해주고 실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근데 딱 그 세계로 딱 들어가는 순간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딱 앉아 계시더래. 앉아 계셨고 이런 게 가능한 집들이 있어요. 잘 공을 많이 들여온 집들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천도제 할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냥 천도제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굿할 때 진짜 예민한 이유가 제가 왜 굿을 묘미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굿은 손님에 따라서 집안에 따라서 조상에 따라서 다 달라요. 모든 굿은 다 달라요. 100가지 굿을 한 100가지 굿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굿하는 거를 굉장히 긴장하면서도 왜냐면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하면서도 되게 이거를 묘미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굿은 이렇게 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안에 따라서. 근데 진짜 말 표현 그대로 해봐야 아는 거네요, 정말. 까봐야 알아요. 굿판에 올려봐야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는 편집될 수도 있는데 신내림을 받고 무당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어떤 여자 제자가 점을 보러 왔었거든요. 나이도 저랑 비슷한 동갑내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굿할 때가 제일 지루하다는 거야. 자기 선생님이 천도제 할 때가 너무 지루해 돌아버릴 것 같대. 그러면서 그 구슬하는 손님이 불쌍하대. 왠 줄 알아? 형식적으로만 구슬하니까. 그냥 손님만 바꾸고 굿은 늘 똑같은 거야. 아, 그 굿이라는 그 형식에만 똑같이 하니까 망자가 실려도 똑같은 말. 아이고 이그 불쌍하다. 내가 이게 한이었다. 잘 살아라. 증조 할머니 오셨다. 이그 불쌍하다. 잘 살아라. 할아버지 오셨다. 이그 잘 살아라. 이게 반복이다 보니까 자기는 굿할 때 그 손님을 쳐다보면 죄책감이 든대. 아, 약간 그분의 표현대로라면 약간 퍼포먼스처럼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근데 그게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야. 우리 절에서도 굿이라는 거는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당은 망자를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실어서 그 망자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거기는 이제 형식을 더 중시하는 곳이겠지. 그래서 그 제자 입장에서는 맨날 손님은 다 다른데 굿은 맨날 똑같이 하니까 다음번에는 뭐 하겠네? 무슨 거리 하겠네? 다음번에는 이제 뭐 초영실 씻겠네? 다음번에는 바리공주 하겠네? 아 지루해. 언제 끝나지? 그러니까 자기는 굿할 때마다 지루해 죽겠대. 그래서 왜 사람들이 굿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제자한테 딱 이랬거든요. 제대로 된 굿을 못 봐서 그래요. 굿은 다 다릅니다. 굿은 다 달라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제가 그 아버지 천도제 해줬던 집도 아버지가 와인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와인을 가져오셨는데 잔이 우리는 소주 그 은잔 있잖아요. 소주 은잔이 밖에 없어서 항상 거기다 따라줘요. 양주도 거기 따라주고 소주도 거기 따르고 맥주도 거기 따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와인을 따라갖고 제가 아버지 망자가 신인 상태에서 그 와인잔을 받았는데 그 제가 잔을 보면서 한 번도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왜냐면 내가 늘 하는 굿이니까 내가 잔이 왜 이래? 잔이 왜 이렇게 생겼지? 내가 이 소리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극티라고 했잖아. 그분이 하면서 아버지가 와인잔이 아니면은 와인을 안 드시는 분이셨던 거야. 와인을 엄청 좋아하시는, 제대로 드시는 분이셨구나. 근데 저는 제가 와인을 아예 안 마시거든요. 맞아. 저는 와인을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안 좋아하시거든.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와인은 항상 썩은 포도를 먹는 기분이다라고 해서 저는 와인을 극혐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때 잔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잔이 뭐 이렇게 생겼지? 내가 이 소리를 한 거야. 나는 맨날 보는 잔인데도 갑자기 잔에 꽂혀갖고. 근데 그 망자가 그 와인잔이 아니면은 안 드신대.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먹고 만지작거리면서 잔 가지고 투덜투덜 대니까 그 따님이 저희 아버지가 와인잔 아니면 안 드세요. 이 소리를 했던 거야. 대박이다. 이거는 망자가 실리면은요 달라요. 그리고 그 망자분이 제가 와인을 아예 못 마시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 저는 와인이 역해요. 근데 그 가져오신 와인이 진짜 센 거였대. 나는 몰랐는데 저는 드라이한 와인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맞아, 단 거 좋아하시고 만약에 마셔도. 스파클링 있는 그냥 음료 같은 것만 마시는데 어쩔 수 없이 마셔도 그때는 그 레드 와인에 진짜 쓴 거였는데 너무 달고 너무 맛있고 망자가 실렸을 때는 저는 제가 비흡연자거든요. 근데 담배 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줄담배를 3개를 연거푸 폈거든요. 전 제가 아예 비흡연자 아예. 그럼 그 망자분이 그걸 즐기셨던 분이네. 근데 정말 따님이 하신 소리가 그 망자분은 와인과 그 담배만 있으면 다 필요 없대. 제가 그래서 그 소리도 했거든요. 다른 안주도 필요 없다. 나는 소고기 조금. 그랬더니 진짜 조금만 드셨던 거야. 다른 안주도 필요 없고. 이게 굿의 묘미예요. 제가 뭐 연거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집이 잘 닦여온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님도 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굿할 때는 항상 초예민한 상태고 굿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냥 요거 잡초만 하나 뽑아야지 했던 집이 막상 잡초를 뽑았는데 안에 커다란 무가 나오는 집들도 있고 커다란 무를 예상했는데 막상 뽑았을 때는 생각보다 간단했네 이런 집들도 있고 그래서 굿은 다 달라요. 100가지 굿은 100가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사연 보내주신 정현님네는 진짜 구슬 현명하게 또 좋은 무당을 잘 찾아가지고 잘 하신 것 같아요.